장마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장마가 물러가면 이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됩니다. 건강 나쁘신 분들 이번 여름 잘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셔야 될 텐데요. 가장 좋은 거는 물을 많이 마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짧아졌어요. 한 달 정도면은 여름도 끝납니다. 자, 오늘의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저도 어제 이발을 좀 했습니다. 아유, 이발하니까 뭐 시원하긴 한데 저는 아직 그 몸집이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고 더위는 좀 안 타는 편입니다. 요즘 뭐 정치권도 그렇고요. 뭐 많은 문제들과 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들, 특히 그 몰카 근절과 남녀평등 외치는 페미니스트 집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주말이었던 지난 7일이요. 서울 그 종로 해화역 일대에서 경찰 추산 18,000명, 주최 측 추산 한 6만 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불법 촬영에 대한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가졌습니다. 3차 시위입니다. 지난 1, 2차에 이어서 이번에 6만 명이나 되는, 주최 측의 추산으로는 6만 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시위를 했는데, 이번 3차 시위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앞서 1, 2차 시위 때는요, 많은 여성들과 남성들에게도 그 긍정적인 시선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3차 시위에서는 사람이 많이 참여해서 그런 걸까요? 좀 도를 넘는 그런 주장과 행동들이 나오면서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음 카페 불편한 용기의 주체로 진행된 이날 시위에서요, 참가자들은 원래 이런 아무리 뭐 시위나 집회를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잘 써서는 안 되는 건데, 자살을 의미하는 제기해, 남성의 송기와 하이루를 포함한 그 합성어, 자이루 등 남성 혐오 구호하고 경찰 향해서 한남충이라고 하고, 그 경찰들은요, 그 집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집회를 막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좀 지난 정권에서 보였던 그런 경찰의 모습이 아닌데, 그런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죠? 그리고 지나가는 남성들한테도 막말을 해서 여기저기서 좀 작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촬영, 유포, 판매, 그리고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 처벌과 성범죄 국제 공조 수사 강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여기까지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구 조건 가운데서 여성경찰관 90% 비율 임용, 여성경찰청장 임명, 문무일 검찰총장 사퇴, 판검사 고위관직 여성 임명,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 여성경찰청장 당연히 임명 때가 되면은 또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임명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그 판검사 고위관직도 마찬가지겠죠.
예전에 비하면 참 많이, 이것도 뭐 옛날 사람 얘기한다 뭐 이렇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성 중심주의 그 사상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주장은 당연히 옳고 또 고쳐야 한다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몰카범죄에 대해서 중한 처벌을 강조했고요. 더불어서 홍대 몰카 사건이 절대 과한 수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을 두고 사회자하고 참가자들이 자칭 패미, 대통령 문재인은 지금 당장 제대로 응답하라. 문재인 재기회를 외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기회는 좀 앞으로는 안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하하는 발언은 썼습니다만, 뭐, 죽음을 타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좀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 돌아가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그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현장에서 뭐 X 당선, 무 X 탄핵, 이런 손팻말들도 등장하고 구호도 등장했는데요. 이거는 촛불 집회로 이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좀 반발을 일으키는 그런 구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위 주도자들의 이런 극단적인 구호는요, 남녀평등을 요구하는 정당한 비판까지도 묻히게 만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벌써 이날의 시위를 두고 집회에 참가했던 일부 여성단체들이 불참 의사를 표명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그 시위를 주최한 불편한 윤기 카페 내부에서도 갈등이 표출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운영진에 의해 강제 퇴출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대회팀이 참가 대상을 놓고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데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전 대회팀은요, SNS하고 인터넷에 그 카페 대화방과 갈등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단체 카톡방에서 유치원생도 성범죄가 가능하다거나 한남 유충, 다시 말해서 그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한남충과 아이의 합성어입니다. 남자아이의. 이런 등의 그 보고도 진짜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 오고 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차, 2차 시위 대회팀으로 활동하다가 3차 시위 준비 과정에서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서 그 퇴출됐다고 주장하는 그 전 대회팀은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서 정치권에 가입돼 있었다거나 남성들을 시위에 참여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이제 주최 측에 의해서 방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전 대회팀은요. 근데 입장문을 통해서 퇴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인 등에게 시위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면서 운영 스태프로서 함께하지 못해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활동 중지 처분을 받으면서 카페 내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회원분들께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총대와 운영진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대회팀 퇴출 공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저희 입장을 전하는 동시에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생물학적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여성만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라면서 어디까지나 생물학적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 국내 언론, 외신,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했으며 특히 해외 정서상 해당 단어가 혐오 표현으로 인지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시위 참여자의 연령,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하게 위해서 외부 카페, 맘카페, 여쪽 카페들 많죠.
홍보하자는 안건이 있었는데 이때 도를 넘은 혐오 표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 남아를 동반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엄마들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엄마와 영유아들을 시위 현장에 들여보낼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운영진이 남자 영유아에 대해 한남유축, 유치원생만 돼도 성범죄 일으킨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기를 동반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엄마들에 대해 딱 하루도 아이를 맡길 사정이 안 되면 시위에 오지도 말아야지 아이 맡길 아빠가 없는 가정이 몇이나 되냐. 애초에 기혼자는 오지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카톡 사진을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번 시위가 좀 비민주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생물학적이라는 단어 이외에 재회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서로 간의 언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이들의 주장입니다. 만약 이들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뭐라 그럴까요? 역차별. 그러니까 남녀평등과 몰카범죄, 미러링 이런 거 근절을 하여간에 뭐 촉구하는 불편한 용기 카페 시위가 사실상 내부에서도 그들만의 또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날 해화동네 저도 한번 갔습니다만 시위 도중 일부 남성이 방화를 시도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2부 시위가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주최 측에서 인근 던킨도나츠 방송통신대점 흡연구역 쪽 바닥에 휘발유가 뿌려져 있다. 참가자들은 시위 스태프들이 인솔하는 흡연구역만 사용해 주기 바란다. 라고 아마 SNS에 그렇게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참가자들은요, 자신의 트위터에 한남이 흡연실에 휘발유 뿌렸다, 조심해라, 서로 트윗을 주고받았고, 이게서 소문이 더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제기에 곰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실제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 그냥 표현만이다. 우리는 시위를 하는 순간에도 이렇게 휘발유 누군가 뿌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작 몇 개 표현만 가지고 시위를 왜곡하지 마라. 여성은 이보다 한참 평소에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여간에 흡연구역에서 인화물질이 나왔다는 이런 얘기, 휘발유가 뿌려졌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119가 있거든요. 119. 소방대원들이 또 혹시나 있는 줄 알고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런 휘발유가 뿌려졌다, 뭐가 뿌려졌다, 이건 어느 집회에서나 사실은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촛불 집회에서도 계엄군이 온다, 탱크가 왔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사실은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저차원적인 전략입니다. 그런 것이 좀 이번 시위에서도 남성들의 혐오 행위를 부추기는 저차원적인 그런 전략일 뿐이지 그러한 일이 사실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안 되겠죠. 방송인으로 좀 유명세를 타고 있는 김어준 씨도 이제 좀 여성운동이 좀 분리가 돼서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분의 말을 다 전적으로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딱 하나는 있습니다. 두 가지죠.
좀 전에 그 구 대회 팀에서 팀이 그 입장문에서 밝힌 대로 한남충까지는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아이까지 한남유충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좀 이해가 진짜 안 갑니다. 이건 약자들의 운동 결속을 위해서 김어준 씨 말대로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소고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커뮤니티 용어들은 그런 속성들을 한참 넘어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요. 12한남이라고 하죠. 12명의 그 대표적인 한남충으로 세종대왕, 이황, 이순신, 김구, 윤봉길, 안중근, 노무현, 문재인, 박원순 이렇게 꼽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좋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박원순 대통령은 현직 정치인들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도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비하한다는 것은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까지도 망라해서 그 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안중근 의사를 보고 손가락 잘린 XX라는 식의 그 댓글들을 보면요.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 일베에서도 일베 카페, 욕을 먹고 있는 일베 카페에서도 그런 얘기들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절제해야 돼. 운동을 하기는 좋은데 그런 운동이 잘못된 쪽으로 변질이 돼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뭐라 그럴까요? 이 남성 혐오 이 운동에 대해서는 남성들의 잘못도 그동안에 많이 있고 남성들이 그 반성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그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요, 저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일 다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남녀 구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일을 하거든요. 일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서 또 일하고, 쉬는 날에도 다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고, 서로를 남자 여자로 갈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대화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남녀 평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직위라든지 이런 거 갖고 남녀 평등 차별이 아닌 진짜 인간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운동으로 좀 갔으면 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입니다. 여성들만 들어있는 남성 혐오 카페죠. 워마드에 오늘 뭡니까? 천주교 의식에 사용되는 성체를 훼손한 사진하고 예수를 조롱하는 그 글들이 올랐습니다. 불로 태우고 그런 건데, 이건요, 남성 혐오를 떠나서, 일부 여성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을 워마드에 올렸다는 것은 종교계까지 비하하는 그 사진과 글을 올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일 뿐더러 세계적으로 상당히 조롱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체 예수를 모독하는 낙서하고 불로 태운 사진 게시하면서 그냥 밀가루 부어서 만든 떡인데 천주교에서는 예수 어쩌고저쩌고의 몸이라고 신성시한다. 여성 억압하는 종교들 다 꺼져라.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기독교는 여성을 억압하는 종교가 아니라 여성을 오히려 진보시킨 그런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고요. 거기 남녀 저거 없습니다. 일부 종교에서는 좀 여자들을 좀 비하하는 그런 종교도 있기는 합니다만, 글쎄, 기독교 쪽에서는 그런 것은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읽지도 못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하와 이렇게 비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신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 곰이
웅녀로 변해갖고 뭐 단군을 낳았다.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다 여성 비하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방식으로 철학적인 방식으로 따지면요, 여성을 우위에 둔 겁니다. 그리고 신화나 이런 걸 보면은 뭔 대지의 탄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여성신이 그렇게 낳았고 만들었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굳이 그걸 남성 혐오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건 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천주교 모독행위는요, 한국에서 그렇게 천주교 그래도 수백만입니다만 외국에서는 엄청난 신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비단 한국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세계적인 조롱거리, 망신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좀 건드려야 될 것이 있고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본인들의 그 주장은 다 어디로 갖는 건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 논란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웜화되는 아직도 천주교 등을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지는데,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떤 회원은 날도 더운데 성당에 불 지르고 싶다. 지를 수 있을까요? 그분이? 과연?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리고 왜 불을 지르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불을 지르죠? 남의 재산, 남의 종교시설에. 그 사람들이 그분한테 무슨 나쁜 짓을 했나요? 현실적이고 상식적이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남녀평등이란 주제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까지 추락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일부 그런 분들이라고 믿고 싶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SNS나 이런 데서, 시위 이런 데서 과격한 표현은 어느 시위에서나 일반적이고, 권력자에 대한 조롱이나 풍자도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여성들의 시위 촉매제로 작용한 몰카 촬영, 홍대, 이건 인권의 문제이므로 공평정당하게 수사하고 당연히 이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자라고 그래서 죄가 중한데 구속하지 말고, 남자라고 그래서 죄가 약한데 구속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법이 아니죠. 법치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이 시위에서 재개라는 그런 구호는 주최 측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편한 용기, 좀 폐쇄적인 정체성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성경찰관 90% 비율 임용, 여성경찰청장 임명, 이런 주장. 그리고 거기서 당장 현실성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당장 소방관이나 군인 등 이런 힘든 일은 왜 포함되지 않냐라는 거꾸로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죠. 왜 소방관, 이렇게 힘든 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왜 주장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따지면은요, 남자, 여자 서로 성별 싸움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에서 여성의 임원 비율이 낮고 기득권 사회가 남성 중심적인 것은 명백히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좋은 자리만 요구하는 주장은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정확한 정치적 전략과 구호 없이 무조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만 바라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늘은 현재 불고 있는 남녀 성별 대결로까지 진짜 가지 않길 바라는 그런 여성분들의 시위에 대해서 잠깐 멘트해봤습니다. 남자라고 욕을 먹어야 될 것도 없고 여자라고 비하받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어떻게 있고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